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요약집 교재 679페이지입니다. 그 조사 확인 설명할 사항 9가지 중에 4번 토지 이용 계획과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도 조사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법상 이용 제한 사항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공부가 있죠. 발급받아서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확인하고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를 규정해 놓은 개별법을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이 개별법을 확인해야 한다 하는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 우리가 기본서 강의할 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서식을 기본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강의해 드렸는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서는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과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 개발 제한 구역 이런 해당 구역의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구역이 지정됐다 하는 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1차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면은 그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이 개별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일 때는 문화재 보호법이라는 이 개별법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신청할 때 이 개별법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 제한에 관한 내용까지도 확인해 주시오라고 신청을 하면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발급할 때 그 개별법상의 행위 제한 내용을 다 기재를 해서 발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그걸 신청하지 않더라도 어느 법을 보면은 행위 제한 내용을 나온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부동산 공법 시험 문제 그런 지문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수원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에 관해서는 수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O가 되는 거죠. 결국 그 수도법에서 행위 제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하는 그 개별법의 존재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의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공항시설 보호지구 내의 행위 제한에 관해서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것도 지문 나오는 거 똑같은 차원의 지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신청 시에 행위 제한의 내용까지 신청한 경우나 법령과 자치법규한 행위 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제가 메모를 해뒀죠. 자, 그런데 이 토지 이용 계획과 공법상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 확인함과 관련해서는 실무 문제로 이 공법상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할 능력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의 지식을 또 자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 주제가 바로 토지거래 허가제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제에 떠나가서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이런 우리가 공법 시간에 다루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물어보는 거죠. 다만 토지거래 허가제는 작년까지는 국토계획법에 포함되어 있었지만은 지금은 삭제가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래서 농지법에서 공부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제, 그 다음에 농지임대차 이와 관련된 지식들을 좀 활용해서 풀으셔야 됩니다. 그걸 제가 강의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공법 시간에 공부를 한 지식을 응용해서 실무 문제 푸는데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에 680페이지에 5번, 6번, 7번, 8번, 9번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특별히 실무에서 물어볼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설명을 하진 않고 제목만 적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확인 설명사항 9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3절에서 이제 중개가 완성됐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작성해서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죠. 그럼 확인설명서 서식에 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1, 2, 3, 4 4가지로 서식이 구분되어 있죠. 중개대상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그래서 그 어느 서식이든 4가지 서식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보면은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 구분해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무슨 표냐면은 각 확인 설명서 1, 2, 3, 4 서식의 기재 사항에
차이점들, 공통점들을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특히 X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위주로 정확하게 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표를 가지고, 이 표만 가지고 학습이 되기 어렵습니다. 확인 설명서 1, 2, 3, 4 서식을 옆에 보면서 이 표를 비교해 가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문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알겠어요. 이 표를 잘 보시면서 제 문장을 들어봅니다.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비선호 시설 유무, 반경 1km 이내의 비선호 시설의 유무를 기재하지 않는다 하면 O 처리가 되는 겁니다. 비선호 시설 부분에 X 표시가 되어 있죠. 681페이지에. 또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면은 중개 대상물이 토지일 경우에 작성 교반의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벽면 상태나 도배 상태, 이런 중개 대상물의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해도 O가 되는 거죠. 당연하죠. 토지가 중개 대상물일 때는 벽면 상태, 도배 상태 이런 것들이 확인할 게 없죠. 그래서 서식에 기재할 사항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 설명할 사항과 확인 설명의 서식에 기재할 사항은 일치되는 거죠. 근데 그 확인 설명할 사항은 중개 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시행령 21조의 법령에 확인 설명사항 해가지고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쭉 예시적으로 나열해 놓고 있는 거, 이런 규정은 이런 것들이 주로 확인 설명할 사항들이다라는 예시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는 확인 설명 사항의 범위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또 중개 완성 시에 작성한 확인 설명서 서식의 기재 사항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박스 형태로 문제를 내지만은 박스 안에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할 사항들을 여러 개를 수록해 놓고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할 사항은 몇 가지인가, 아니면 토지가 중개 대상물일 때 작성 교환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할 사항은 몇 개인가, 이렇게도 물어보는 거죠. 더 심지어는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은 또 몇 개인가, 이렇게도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은 시험 출제의 의도는 확인 설명서 서식별로 기재 사항이 다 달라진다라는 그 이치를 터득하고 있으라는 의도입니다. 자, 그래서 682페이지부터 알겠어요. 682페이지에는 확인 설명서 원서식만 요약집이라서 간단하게 수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서식에는 1, 2, 3, 4 서식 다 수록이 돼 있을 거니까 그 네 가지 서식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확인 설명서 서식의 기재 사항들을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원서식을 좀 더 상세하게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 3, 4 서식이 다 이 원서식을 전제로 해서 기본 양식으로 해서 만든 서식들입니다. 기재사항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죠. 자, 682페이지에 제일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점검을 한번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오프라인에서도 강의를 해보면 확인 설명서 서식의 기재사항을 서식을 통해서 꼭 점검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몇 차례 드린데도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확인 설명서 서식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원서식이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원서식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을 저하고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80의 제일 위에 보면 확인 설명서 1이라고 번호가 붙었죠. 원 서식은 바로 중개대상물이 주거용 건축물일 때 작성하는 서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주거용 건축물일 때 확인 설명 자료가 있죠.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 해가지고 체크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법령에서 공부했는 걸 떠올려 봅니다. 확인 설명할 때 구두로만 설명하면 안 되고 설명의 근거 자료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죠. 그 제시한 근거 자료를 일일이 체크해서 교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에서 빈란이 있죠. 이 부분은 이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즉 683페이지 부분에 나오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란에 기재되는 항목들은 다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 확인사항, 즉 9번부터 12번까지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과 그 불응 여부를 기재하는 칸이 그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682페이지로 되돌아와서
자, 개업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와 실제 거래가격 신고 부분의 이 유의사항은 주의하지 않아도 되고 보지 않아도 됩니다.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제목이 있죠. 이게 흘림체로 제가 메모를 했는데 이 기본 확인사항이라는 말 뜻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공부상 확인하든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직접 확인 설명한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이 바로 기본 확인사항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2번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흘림체를 보시면은 매도 의뢰인 등에게 자료 제출 요구해서 기재 가능이 났죠. 결국 자료 제출 요구해서 기재할 사항들을 세부 확인 사항이다 이렇게 불려요. 이렇게 양식을 기본 확인 사항과 세부 확인 사항으로 구분 기재함으로써 훗날 분쟁 발생 시에 손해배상 책임의 소재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682페이지로 되돌아와가지고 그 기본 확인사항에 기재하는 것들 중에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란을 보면은 토지와 건축물로 구분해서 기재하는데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거는 지목 부분은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를 함께 기재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설명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목을 조사 확인할 때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현장 답사를 통해서 그 일치 불일치 여부를 확인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불일치하든 일치하든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를 함께 설명하고 함께 기재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칸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도 실제로는 불법 용도 변경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대장상 용도와 실제 용도를 함께 설명하고 기재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방향도 기재를 하는데 이 방향은 무엇을 기준으로 방향을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을 제시해가 설명을 하고 그 기준도 제시하라라는 겁니다. 그 거실앞 발코니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남동향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라라는 소리죠. 그 다음 권리관계 가지고 등기부 기재사항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기본 확인사항란에 기재하는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재된 권리관계를 위주로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는 세부 확인사항란에 기재를 하게 되는 거죠. 세부 확인사항란의 그 9번 칸에 기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682페이지로 와서 3번 토지 이용 계획과 관련된 사항 부분은 주의를 기울일 거는 그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상으로는 지역 지구 구역 등의 해당 여부만 확인이 되고 그 지역 지구 구역의 해당 여부에 따라서 시군 조례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시군 조례를 확인해서 상한을 기재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4번의 입지 조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을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느냐면 도로와의 관계다, 대중교통, 주차장 유무,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이런 항목들이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이다 하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할 사항들이지만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스스로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 설명하는 사항을 이 부분에 기재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여기 입지 조건이다라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5번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비실 유무, 관리 주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 비선호 시설의 유무를 기재하고 거래 예정 금액 등 칸에는 개별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도 기재를 하게 돼 있고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취득세, 농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즉 지방세법에 따라서 확인한 내용을 기재를 하는 거죠. 정확한 세까지 산출해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서식이 개정되면서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서 다툼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주의를 한다는 측면에서 메모를 해뒀어요. 서식을 개정해가.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주의 문구를 기재둠으로써 거래 당사자가 이 재산세의 부과와 관련해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확인시켜주는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하다면 매도 의뢰인 등에게 자료 제출 요구해서 확인 설명할 사항이 바로 이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그래서 9번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이 났죠. 이 부분이 바로 미등기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확인 설명했으면 이 부분에 기재하고
또 주된 물건과 종된 물건의 어떤 법률적 운명 처리 관계를 설명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0번에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방식, 연료 공급,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시설물 이런 항목들이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항목이다 하는 거, 그 점을 기억해 두시고 벽면 및 도배 상태, 그 다음 12번의 환경 조건은 일조량,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이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이다. 비선호 시설 유무는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비선호 시설 유무는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 직접 확인 설명할 사항이고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 사항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 확인하되 필요하다면 매도 의뢰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해서 확인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3번에 우리 서식의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른쪽 산출 내역 부분에 당부장 문장을 한번 읽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 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르거나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요율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는 중개보수도 아니고 실비도 아니지만은 받을 수 있는 명목의 금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무로 가면은 상당히 부가세 징수 여부에 관해서 논란이 많지만은 우리 법령상 특히 이 서식에 보면은 별도로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걸 명확히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중개보수 이외에 별도로 부가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일반 과세 사업자로 등록된 그 개업공인중개사만이 부가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까지는 모르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세 줄이 있죠. 이 부분도 작년 연말에 서식을 개정하면서 문구를 좀 수정했습니다. 보완을 했죠. 공인중개사법 이런 규정에 따라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위 중개 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및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이 규정에 따른 본 확인 설명서와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 증명 서류를 뭐합니다? 수령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보완된 게 어떤 부분이 보완됐냐면 작년까지는 확인 설명에 관해서만 문구가 있었는데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문구까지도 보완한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은 거는 확인 설명만 들은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것도 들었다는 걸 추가했고 또 확인 설명서만 수령한다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증명하는 서류, 즉 공제증서 4번, 보증보험증서 4번, 공탁증서4번 이런 걸 교부하도록 돼 있죠. 그런 것도 수령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랫부분에 매도인과 매수인이라는 이 거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취지가 바로 설명도 들었고 그런 정서들을 수령도 한다라는 취지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다라면은 실제 설명 듣지 않았다,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다라면 법리적으로는 설명하고 수령도 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이고 개업공인중개사와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이다라는 점을 주의해서 봐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설명서 서식을 항목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면은 이 확인설명서 원 서식이 그래도 눈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럼 시험장에 들어가면 확인설명서 서식이 눈앞에 떠오르겠죠. 그럼 문제 푸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D페이지 684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확인설명서 원 서식의 작성 방법에 관한 문구입니다. 그래서 작성 방법에 관한 문제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 원 서식을 물을지 투 서식을 물을지는 모르지만은 원 서식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원 서식의 작성 방법에 관한 이 문장을 정독을 몇 번 해두시면 시험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시험 출제위원들이 작성 방법을 묻는 문제를 물을 때 지문으로 여기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이 문장을 읽어두면은 맞출 수 있지만 읽어두지를 않으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성 방법에 관한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 항목 부분에 보면은 1번에 아까 설명했던 것들이 재차 문장으로 적혀져 있어요. 확인 설명 자료 항목에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 부분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체크해서 기재하고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 부분에는 매도 임대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와 9번부터 12번까지의 항목, 즉 개업 공인중개사 세부 확인 사항에 기재하는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요구 및 그 불응 여부를 기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번에 1. 대상 물건의 표시부터 8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는 다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 부분이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여기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 하는 건 직접 스스로 공부사항 확인이든 현장 답사든 직접 스스로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라는 취지입니다. 3번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는 대장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방향은 주택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남향, 북향 등 이렇게 방향을 기재하면 되는데 만약에 방향의 기준이 불분명한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준을 표시해서 기재하라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2번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부분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기재하면 될 것이고 3.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 제한에 관한 사항 중에 건폐율사항과 용적률 사항은 시군조례에 따라서 기재하고 이 부분이 최근에 자주 나왔던 부분입니다. 도시군계획 시설 지구 단위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관리계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해서 적는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한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들은 부동산 종합정보망 등 이 종합정보망은 거래정보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죠. 온나라지오.kr 뭐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이런 사이트를 부동산 종합정보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기재한다라는 거죠.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에 관한 사항을 기재도 되고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매매 거래일 때 공법상 제한 사항이 중요하니까. 6번에 7번 거래 예정 금액 부분에는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 금액이죠. 그래서 거래 금액과 거래 예정 금액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랬고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주택의 공시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을 기재하면 되는데 이 공시가격도 임대차 계약을 중개 완성했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8.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무슨 법?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를 합니다. 마찬가지 취득 관련된 조세에 관해서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하는 것이 생략한다는 것이 아예 빼버리라는 거죠. 그 생략하는 부분과 제외하는 부분은 의미가 달라지죠. 8. 9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 매도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 하는 거는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 그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법정지상권, 유치권, 그 다음에 조인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정원수 등에 관한 이 권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 사항을 기재하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당부장을 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차 보증금, 월단위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령 중단금의 처리 등을 확인하고 건여당권이 설정된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서 기재하라는 거죠. 그 밖에 이 주거용 건축물이 경매, 공매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는 이를 고 미공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부분에 적으라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 서식의 작성 방법을 읽고 있습니다. 9번, 10번 내부, 외부 시설물 상태, 11번 벽매 및 도배 상태, 12번 환경조건까지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는 거죠. 10번 내부, 외부 시설물 상태의 그 밖의 시설물과는 주거용 건축물이니까 가정, 자동화 시설 등 IT 관련 시설이죠. 이런 시설물 그 밖의 시설물 칸에 기재를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13번 중개보수 실비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적되 중개보수는 무슨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 금액이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중개보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거래 예정 금액에다가 중개보수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된 금액을 의뢰인으로부터 수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임대차의 거래일 경우에는 그 거래 금액이라는 것은 임대보증금에다가 월차임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합산하게 되는 거죠. 그건 중개보수 강의할 때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11번 공동중개 시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모두 뭐 하게 돼 있다? 서명 날인하게 돼 있고 2명을 넘는 경우는 별지로 작성해서 간인 처리해서 첨부 교부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서식의 작성 방법에는 서명 중간점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고치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 이 중간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서명 및 날인의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서식에 또 중간점으로 되어 있었고 과거의 법 조문에도 중간점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대법원 판례가 이 중간점의 의미는 또는이 아니라 밑으로 봐야 된다라는 판례가 나옴에 따라서 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법 규정은 중간점을 밑으로 다 고치면서 이 확인설명서 서식의 중간점을 밑으로 고치지를 못했을 뿐입니다. 실수한 부분이죠. 여기서 서명 중간점 날인은 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에 관한 시험 문제를 낼 때 서명 중간점 날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O 처리하셔야 됩니다. 밑인데 왜 중간점으로 처리했냐, 이것도 X다 답으로 처리해달라 하면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이 중간점의 의미는 무슨 의미다? 밑의 의미다라는 대부분 판례도 있기 때문에 밑에 수정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중간점은 밑으로 이해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공부했는 것이 바로 중개 실무에 있어서 중개의 접수 실무, 그리고 중개 대상물에 관한 조사 확인 실무, 그리고 중개 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서 1, 2, 3, 4 서식의 작성 실무 이렇게까지 점검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4편에 중개 실무 강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1장에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2장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나옵니다. 3장에는 상가금융 임차보호법이 나오고 아마 4장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5장에는 부동산 경매 이런 부분으로 나오면은 이 구분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런 주제들이 각각 한 문제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법령의 내용들은 전부 다 조사 확인 실무를 처리할 때 응용되어져야 될 관련 법령의 지식들 부분이다 이렇게 처리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실명법을 공부해야 되느냐, 왜 주임법을 공부해야 되느냐, 실무 과목에서 조사 확인 실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의 법리, 주택임대차의 법리, 상가금융 임대차의 법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법리 이런 것들을 응용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에 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